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46년째 종합병원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온 노의사 김영호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지켜왔지만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절대 잊히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달 전 늘 건강하시던 78세 어르신 한 분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실려 오셨습니다. 그분은 늘 식사도 잘하시고 산책도 다니셨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몸이 이상하다는 말을 남기고 끝내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나중에 가족이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좀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그냥 날씨 때문이겠지 다들 그랬거든요. 그 한마디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습니다. 사실 그분의 몸은 이미 여러 날 전부터 SOS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작았고 조용했고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게 병의 시작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몸도 지금 조용히 말을 걸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 어딘가에서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를 변화를 막기 위한 지침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몸을 먼저 믿는 사람이 병을 가장 늦게 맞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감각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듣는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건강을 지키셔야 할 때입니다. 이번 영상이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이 앞으로 10년을 지켜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냥 좀 피곤한 거겠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 나이면 다 그렇다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요, 그 느낌 정말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까요? 당신의 몸은 지금 분명하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나 지금 이상해요 라고요. 1-1. 나이 들어도 그냥 피곤한 게 아닙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자꾸 기운이 없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곤함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첫 번째 SOS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은 식사 후 30분만 지나도 눈꺼풀이 무겁고 허리가 자꾸 처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기셨지만 결국 위장 기능과 심장 쪽에 이상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요즘엔 숨이 좀 차고 걸음이 느려졌어요. 근데 뭐 나이 들면 원래 그렇잖아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분은 혈압과 심장 박동의 불균형이 진행 중이셨습니다. 몸은 절대 한순간에 나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신호를 보내고 우리가 그걸 놓친 채 살아가는 겁니다. 1-2. 병보다 먼저 나타나는 감각의 변화. 병이 오기 전에 먼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각의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덜 먹고도 더부룩하거나 잠을 자도 머리가 맑지 않거나 가벼운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느낌. 이런 것들이 바로 몸이 보내는 가장 조용한 경고입니다. 이 감각의 변화는 검사 결과로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식욕이 줄었다면 단순히 입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화기관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한숨이 나온다면 몸 안에서 산소가 부족하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피곤함이 아니라 몸이 회복을 포기하기 시작한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감각은 반복됩니다. 한 번, 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3번, 4번 반복되면 그건 무조건 확인해 봐야 합니다. 1-3. 일상 속 자주 반복되는 경고 메시지들. 그럼 어떤 신호들이 몸이 보내는 SOS일까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팔이나 다리가 저릿하거나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다면 위, 식도 혹은 심장 쪽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수가 줄고 웃음이 사라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었다면 신경계나 감정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졌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거나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변화도 신장이나 혈당 문제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매일 작고 반복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위험은 몸이 더 이상 경고조차 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이제는 사소하더라도 낯선 신호가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 2부에서는 그 신호 중에서도 특히 무시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상 증상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증상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몸 어딘가에서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1부에서 몸은 항상 말을 건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중에서도 절대 놓쳐선 안 되는 5가지 이상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2-1 무기력, 피로감, 단순 노화, 아니면 병의 시작? 요즘 따라 아무 이유 없이 힘이 빠지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운 날이 자주 있으신가요? 그런데 병원 가도 큰 이상은 없다고 하고 주변은 그냥 쉬면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 무기력감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 안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작은 활동에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간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돼도 노폐물 처리와 해독이 느려지면서 몸 전체가 쉽게 지치게 됩니다. 하루만 그런 건 괜찮지만 3일 이상 이어진 피로감은 꼭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나이 탓이라 여기고 참고 넘기시면 몸은 더 이상 회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2-2 속 불편함, 식욕 저하, 장기 기능 저하 신호. 평소와 똑같이 먹었는데 속이 자꾸 더부룩하거나 식후에 소화가 오래 걸리고 입맛도 없어졌다면 그건 단순히 입맛의 변화가 아니라 소화기계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나 췌장, 간 기능이 약해질 경우 음식물 소화 속도가 느려지거나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먹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영양 흡수가 줄어들면 에너지 자체가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기력이 빠지게 됩니다. 식욕 저하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강의 경고이자 가장 무시되기 쉬운 신호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일주일 이상 입맛이 없고 체중까지 줄기 시작했다면 그건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2-3 자주 깜빡임, 말 느려짐, 뇌의 SOS. 이름이 뭐였더라? 내가 뭘 하려던 거였지? 이렇게 기억이 순간적으로 끊기는 일이 잦아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말이 느려지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조용한 신호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의 혈류량이 줄고 있다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멍한 느낌이 오래 간다든지 사람 이름이나 장소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건 뇌가 피로하다는 신호입니다. 뇌는 피로해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 느려지고 기억이 헷갈리며 감정 표현이 줄어드는 식으로 조용히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잦아지기 시작했다면 책 읽기, 글쓰기, 대화 나누기처럼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조금씩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증상은 초기에 잘 다스리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2-4. 잦은 소변, 갈증, 당과 신장 문제 가능성. 물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자꾸 화장실을 찾게 된다면, 혹은 입이 자주 마르고 물을 계속 찾게 된다면 그건 당 조절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당 수치가 올라가면 신장은 과도하게 소변을 만들어 몸 안에 당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변이 잦아지고 수분이 부족해지며 자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증상은 신장이나 방광, 전립선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게 된다면 생활의 질도 크게 떨어지고 몸의 회복력도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잦은 소변, 지속되는 갈증,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체크가 필요한 몸의 경고음입니다. 2-5. 이유 없는 기분 저하, 정신 건강의 적신호.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없는데도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날이 많아졌다면 그건 몸이 정신적인 회복력까지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운이 빠지고 한숨이 자주 나오고 웃음이 줄어든다면 몸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방어 모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울한 감정이 아닙니다.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이 조금씩 균형을 잃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노년기엔 사회적 활동이 줄고 외로움이 쌓이면서 기분의 저하가 만성화되기 쉬운데요. 이럴수록 의식적으로 대화를 늘리고 햇볕을 자주 쬐며 작은 움직임이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가 7일 이상 지속된다면 꼭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가벼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은 아프다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감정으로 먼저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변화일수록 더 빨리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을. 다음 3부에서는 이 신호들을 조금 더 빨리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즉 내 몸을 관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몸이 보내는 그 미세한 느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놓치지 않고 듣는 사람이 건강을 지킵니다. 앞서 우리는 몸이 보내는 다양한 신호들, 특히 무시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상 증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신호들을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채는 힘을 갖는 일입니다. 70세가 넘으면 몸은 빠르게 나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조용히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면 하루하루 내 몸을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몸이 말하는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까? 3-1. 매일 1분 몸 상태 점검하는 습관. 첫 번째 방법은 하루 1분만 투자해서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음 질문을 마음속으로 해보세요. 오늘 내 몸은 무겁지 않은가? 입안이 마르진 않았나? 기운이 좀 부족하진 않나? 이 3가지만 매일 확인해도 몸의 변화는 금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전날과 비교해 다르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보다 눈이 더 피로하게 떠지거나 일어났을 때 손끝이 저릿했다면 그건 혈액순환이나 신경의 피로를 알리는 경고입니다. 하루 1분, 그 시간이 쌓이면 몸을 감지하는 능력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몸과의 대화도 쉬워집니다. 몸을 돌보는 건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주 짧은 순간에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3-2. 전과 다름을 기록으로 남기는 법.
두 번째 방법은 내 몸의 전과 다름을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 몸은 매일 조금씩 다르게 움직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줄씩 메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왼쪽 무릎이 더 뻐근했다. 밥을 먹고 나서 더 속이 더부룩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힘들었다. 이렇게 짧게 적어보는 겁니다. 3일만 써도 몸의 흐름이 보이고 일주일만 써도 변화의 패턴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록을 하면 예민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 몸을 알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 기록이 있으면 진료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몸이 하는 말을 글로 남기는 건 곧 몸과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3-3. 내 몸의 리듬을 인식하는 감각 키우기.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내 몸의 리듬을 느끼고 기억하는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 점심, 저녁마다 온도도 다르고 피로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기운이 없고 오후에 갑자기 잠이 쏟아지고 밤에만 정신이 맑아진다면 그건 몸의 에너지 리듬이 뒤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아침에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리듬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점심 직후에 몸이 붓거나 식사 후 자꾸 피곤해진다면 그건 식단이 몸에 안 맞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 몸이 어느 시간대에 가장 무거운가, 가장 편안한가를 기억하고 적어두면 내 몸의 리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먹는 사람보다 자기 몸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내 몸은 매일 나에게 살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한 번이라도 더 들어주는 사람만이 병보다 먼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4부에서는 실제로 이런 실천을 해온 어르신들이 어떻게 변화를 맞이했는지 그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 몸은 정확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신호를 놓쳤을 뿐입니다. 이제는 내 몸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앞서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알아채는지, 그리고 그 신호를 감지하는 세 가지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이번엔 그 신호를 실제로 알아챘고 실천까지 이어간 분들이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4-1. 몸이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다들 괜찮대서 참았어요. 첫 번째 사례는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76세 정순자 어르신입니다. 정 어르신은 6개월 전부터 자꾸 밥맛이 없고 조금만 걸어도 금방 지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 말했더니 엄마, 요즘 날씨 때문이에요. 원래 그 나이면 다 그래요. 이렇게 넘겼다고 하셨습니다. 정 어르신 본인도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참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하루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축 늘어져서 10분 넘게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정 어르신은 느끼셨다고 해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가까운 내과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결과 초기 빈혈과 간 수치 이상이 확인됐고 다행히 초기에 잡아 지금은 식습관과 영양 관리로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정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얘기했는데 그걸 내가 그냥 못 들은 거예요. 다음부턴 절대 그냥 넘기지 않으려고요. 4-2. 작은 감각을 놓치지 않고 병을 막아낸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전남 여수에 사는 80세 박재영 어르신입니다. 박 어르신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왼쪽 발등이 뻐근하더니 걷는 속도도 점점 느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 정도면 걷지 말고 좀 쉬세요. 산책도 줄이세요 라고 말했지만 박 어르신은 왠지 모르게 이 증상이 그냥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정형외과가 아닌 종합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초기 하지 혈류 순환 이상, 즉 말초 혈관이 막히려는 상태였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조기에 운동 방식과 식단을 바꾸고 주치의와 상담하며 관리하신 덕분에 지금은 예전처럼 가볍게 매일 산책을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박 어르신이 남긴 말입니다. 남들이 괜찮다고 해도 내 몸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르게 느꼈다면 그건 그냥 기분이 아니라 진짜 신호입니다. 이처럼 몸이 보내는 작은 감각을 제때 알아챘을 때 병을 막을 수 있었던 두 분의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4-3. 감각을 믿은 사람들의 인생 변화. 몸의 신호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매일 조금씩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걸 듣느냐 못 듣느냐의 차이가 결국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신호를 듣고 하루의 습관을 바꾼 사람은 몸이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조금씩 식사를 조절하고 하루 10분이라도 움직이고 기록하고 점검하고 몸과 대화를 이어간 사람은 어느 순간 예전보다 더 가볍고 더 또렷해진 삶을 느끼게 됩니다. 몸은 당신이 살아가길 원하기에 오늘도 조용히 나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다음 5부에서는 이런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몸은 바뀝니다. 당신이 들어줄 준비가 되었을 때부터요. 지금까지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는 법, 그리고 그 신호를 들은 어르신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신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짧은 습관들입니다. 이 루틴은 3가지 시간대에 따라 나눠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한 직후 그리고 잠들기 전 이 세 순간에 단 1분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5-1 눈 뜨자마자 체크할 3가지.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체크해야 할 3가지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첫째, 오늘은 눈이 쉽게 떠졌는가? 눈꺼풀이 무겁고 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몸 안에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손끝이나 발끝이 저릿하지는 않은가? 일어나자마자 감각이 이상하다면 혈액순환이나 말초 신경계의 균형이 흔들리는 중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기지개를 켜봤을 때 허리나 목에 불편한 느낌이 있는가? 밤새 자세나 혈류 문제로 몸 어딘가가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눈을 뜨고 1분 안에 체크해 보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몸이 내게 해주는 말을 가장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5-2 식사 후 감정 변화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식사 직후에 점검해야 할 감정 변화 체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만 하면 졸리고 속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감정 역시 식사 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3가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첫째, 식사 후 유난히 예민하거나 짜증이 나는가? 위장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자율신경계가 흔들리면서 감정도 불안정해집니다. 둘째, 밥을 먹고 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피곤한가? 이건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라
소화기관이 과로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속이 무겁거나 답답한데 물을 계속 찾게 되는가? 간이나 췌장 혹은 당 조절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감정을 식사하고 10분 안에 느껴보세요. 마음과 몸은 절대로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수첩이나 메모장에 오늘 점심 후 기분 이렇게 한 줄만 적어보세요. 이 기록이 쌓이면 몸의 리듬을 훨씬 더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5-3. 자기 전 나를 돌아보는 짧은 루틴. 세 번째는 잠들기 전 나를 돌아보는 1분 루틴입니다. 이건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의 인사를 건네는 시간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오늘은 평소보다 피곤했던가? 평소보다 쉽게 지쳤다면 에너지 소비가 평소보다 많았거나 회복력이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 기분이 잔잔하게 유지됐는가? 감정이 유난히 흔들렸다면 몸 안의 균형도 같이 흔들렸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오늘 하루 중 내 몸이 가장 이상했던 순간은 언제였나? 이건 꼭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단지 내 몸을 돌아보는 질문일 뿐입니다. 자기 전에 이 세 질문만 해도 몸과 마음이 서서히 나에게 집중하는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다음 날 아침 당신이 내 몸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채는 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고생했다.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이 작은 인사가 당신의 몸과 마음에 회복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조건 병원에서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하는 말을 매일 듣고 쓰고 느끼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다음 6부에서는 이 루틴과 실천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바꾸는지 마지막 메시지를 담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몸과 대화를 시작했다면 건강의 절반은 이미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몸이 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곤하다, 무기력하다, 자꾸 깜빡인다.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그냥 넘기고 말죠. 왜냐하면 그 신호가 너무 작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병은 결코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은 늘 먼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피곤하다고 말하고, 먼저 예민하다고 말하고, 먼저 힘들다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병이 갑자기 터진 것처럼 느껴지고, 몸이 갑자기 망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몸은 오래전부터 계속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마다 피곤한 느낌, 식사 후 느껴지는 불편함, 걸을 때 숨이 찬 느낌, 괜히 울컥하는 감정들, 그 모든 것이 다 이유 있는 신호였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각, 그건 진짜입니다. 의사가 아닌 이상 누구도 그 감각을 당신보다 먼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소리는 아주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소리를 너무 오래 모른 척하며 살아온 거죠. 이제는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몸이 조금 이상하다면 조용히 멈춰서서 왜 그러니? 하고 한 번쯤 물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건강은 바뀝니다. 지금까지 배운 작은 루틴들, 짧은 체크리스트들, 그리고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들, 이건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도구입니다. 몸은
감각으로 시작해 질병으로 이어지고 치료로 마무리됩니다. 그 순서를 감각에서 멈추게 할 수 있다면 건강한 인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병을 막는 건 의사도 약도 아닙니다. 당신의 감각이 가장 먼저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감각을 믿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나도 한번 내 몸을 들어봐야겠다 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게 바로 당신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그 감각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과의 공유로 더 많은 분들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을 위해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